복습하는 기태 8강 시작하겠습니다. 7강 부분에서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네요. 그죠? 항상 이제 문장 성분 배우게 되면 하도 관형사, 관형어 정도는 안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잠깐 첨언 드리자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체온 꾸미는 단어에 품사 물었을 때, 일단 가변어, 불변어부터 따져야 한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우리가 완성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8강. 2차 시수업의 마지막 부분이죠. 4번에 문법 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완결된 문장 단위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높임법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자, 먼저 문법 요소 중에 종결 표현 한번 보죠. 종결 표현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1번의 평서문 됐고요. 2번의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세부적인 종류를 파악하는 문제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 파악하면 되죠.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주로 설명 의문문은 이런 식의 무엇, 누구, 언제 이런 식의 의문을 나타내는 말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의문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은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 다른 말로 반어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형태는 의문문이기는 하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요.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명령문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의 형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올바른 문장을 표현하는 거, 올바르게 문장을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직접 명령문, 즉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는 반말투의 명령문이 쓰일 때 아라나 어라 같은 종결어미가 붙는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명령문이나 혹은 말 그대로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뭡니까?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 같은 경우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반말투의 명령문을 쓸 때 라가 붙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쪽에 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시면 얘를 이제 간접 명령문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고 싶다면 착하게 살다의 살에다가 아라가 아니라 라가 붙어서 살라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요거 잘 보세요. 그죠? 지금 얘는요, 어머니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머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인용했어요? 큰 따옴표가 앞뒤에 없으니까 간접 인용절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도 반말투의 명령문에 뭐가 붙어요? 라가 붙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게 되라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고요. 되다의 되에다가 간접 명령문이나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에는 뭐가 붙는다? 라가 붙어서. 그래서 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문장 구조할 때 간접 인용절에 붙는 조사는 뭐예요? 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형태가 되라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 부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 되어라의 준말이 아니라 되다의 되에다가 바로 라가 붙어서 되라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일단 요 부분에서는요, 의문문의 종류보다는요, 요런 것들이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요, 명령문에 말다가 쓰일 때 우리 왜 직접 명령문에서 개념 플러스 부분이에요. 개념 플러스 부분이고요. 자, 직접 명령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말투로 말아라가 다 된다는 거. 아라가 결합했을 때 이게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체로 쓸 때는 아 붙었을 때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간접 명령문이나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에서는 똑같이 말다의 말에다가 라가 붙을 때니까 말라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자, 청유문도요, 이거 구분하는 거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함께 가자처럼 함께 행동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을 주고 나서 숙제 좀 하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만 행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혼자 떠드는 친구에게 조용히 하자 그랬을 때는 청자만 행하기를 원하는 거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역대 기출 문제에서 딱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거예요. 감탄문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높임 표현. 자, 이 문법 요소 부분에서는요, 높임 표현이 잘 나와요. 상대적으로.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높임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순히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인 주어를 높이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높임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객체 높임 같은 경우도요. 단순히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높이는 것은 행위를 받는 대상을 높이는 건데 행위를 받는 대상이 문장에서는 주로 목적어나 부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는 표현을 쓰면 객체 높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문 파악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 예문에서 선생님께 드렸다 해가지고요. 선생님께, 그죠? 행위받는 대상, 부서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깨라는 조사 붙였고요. 그 다음에 주다 대신에 드리다 쓴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는 객체 높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 자, 상대 높임법이라는 체계 자체는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임과 낮춤의 단계가 다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크게 종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격식체하고요. 비격식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상대 높임법이라는 체계 안에서요. 다음 페이지에요. 이 높임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등급별로, 상대 높임의 등급별로 쓰이는 종결 어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자, 격식체의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요거 니다, 니까, 십시 그리고 시지오가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사 높임의 하우치 같은 경우는 오오오 그 다음에 비읍시 구려 이렇게 붙는다는 거. 문장의 종류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뭐 명령문에는 구려가 붙고 감탄문에는 하는 구려가 붙는다라고 따로 외울 필요 없이요. 그냥 구려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사 낮춤의 하객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어요? 요거 묶어서 우리가 냄새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내나 미음새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 는, 가, 나 의문문에 쓰이는 거고요. 개새, 구먼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의 헤라치 같은 경우는 권기태 선생님이 키우는 애완거북이 이름 다, 냐, 니, 라, 그 다음에 자, 능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렴하고 렴운화도 있는데요. 요거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서 두로높임의 요체는 다 요가 붙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로낮춤의 해체 같은 경우에 요때 해라는 말 자체가 이 해가 하다의 하에다가 아가 결합해서 하여가 해로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결어미 오른쪽에 보조란 보시면, 그죠? 자, 종결어미 혹은 지가 붙는 거,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반복해서 암기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에, 그죠?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에, 자, 니다, 니까, 십시, 시지요. 예서 높임의 하우체 오오오, 벽시, 구려. 그 다음에 예사 낮춤의 하객체 냄새는 가나, 개새, 구먼.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의 하객체 다냐, 니라. 그죠? 그 다음에 자, 능구나, 그리고 두루높임 해우체 요, 그리고 두루낮춤의 해체 아어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다만 요 부분은 한번 보죠. 그죠? 암기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왜 지금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에요. 청유문에 하시지요라고 해서 요로 끝나죠.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이를테면
청유문에서 시지요로 끝나면 이것은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청유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시지요가 아니라 요나 아니면 하세요, 하셔요 이런 식으로 끝나면 뭡니까? 얘는 두루 높임의 해요체가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시간 표현 같은 경우에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발화시와 사건시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피동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능동 피동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피동문에서 파생적인 피동, 즉 뭡니까?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피동 했을 때 피동의 전미사로 이리기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고요. 다만 여기서 어휘상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덥다 같은 경우에 피동전미사 이가 붙어서 덥히다가 아니라 덥히다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뭐가 결합한다? 이가 결합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인 피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어지다, 아지다 이런 것들 붙는다는 거죠. 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건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오히려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이중 피동이 문법적으로 비문이라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요거 자 피동 전미사와 어지다를 겹쳐 쓰거나 그 다음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대다와 어지다를 겹쳐 쓰는 것은 다 뭡니까?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오히려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잊혀진 같은 경우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치어진 해가지고요. 그죠? 피동전미사 히 붙었는데 여기에 또 어지다 붙어서 이중피동 된 거니까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친이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어진다 같은 경우도 되다에다가 그죠? 되다에다가 또 어지다가 붙은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휘상 중요한 거 개다. 그 다음에 목매다, 뭡니까? 설레다 같은 거. 요건 꼭 기억하시래죠. 얘네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휘 뜻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피동전미사 이라는 걸 붙여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맑게 개인하느니라든가 그 다음에 목매여 울었다라든가 그 다음에 설레임 해가지고요. 개이다, 목매이다, 설레이다를 활용한 형태는 다 틀린 표현이라는 거,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 기억합시다. 맑게 개인이 아니라 맑게 갠 하늘. 개다에 바로 붙어서 그 다음에 목매여가 아니라 목매다에 어 붙으면 목매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레임이 아니라 설레다에 미음 붙으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설렘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동 표현 같은 경우에 5번의 사동 표현이죠. 주동, 사동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사동문 만들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파생적인 사동, 통사적인 사동 해가지고요. 역시 이제 사동 같은 경우도 접사 붙여서 어떤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붙여서 사동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는 멋마하게 하다 붙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를테면 여기에 파생적인 사동 만들 때요. 이희리기 해가지고요. 피동 전미사하고 똑같은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 보면 파악 가능한데요. 좀 기능적으로 특히 이희리기 붙어서 파생적인 사동이 만들어질 때는 이일이기 붙은 사동사 앞에 다 뭐가 있다라는 거, 목적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구추 붙인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한번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물론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 자체에 관한 게 예전에 서울시 문제에서만 한 2차례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 빈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봤던 이중 피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어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동전미사 이를 붙이면 안 되는 어휘들 개다, 설레다, 목매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입니다. 부정 표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 부정문, 상태의 부정, 의지에 의한 부정, 못 부정문,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 그 다음에 말다를 활용하는 거예요. 말다. 그래서 말다를 뭐뭐하지 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때는 자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부정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권기태는 유인나와 결혼을 못한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당당하게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조금 마음에 상처로 많이 남았나 봐요.
매해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가 자연스러워요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당연한 건데 괜히 또 한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부정문은 가볍게만 확인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문장의 문법 요소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포인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기태 8강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3차시 수업 끝나고 나면요, 이제 9강부터 해서 쭉 다시 한번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